안녕하세요. 너무 상당히 어색한데요.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뭘 하죠? 저희가 뭘 하면 될까요? 네. 여기 리액션 잡는 거 있어요. 네. 올해 들어 가장 불편해요 지금. 뭐 할지를 제가 좀 사실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독서 수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 독서 수업을 해버리면 왠지 유빈 쌤이 미적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제 저도 독서가 문법 같은 거예요, 쌤? 독서 문법은 아니고 글 읽는 거예요. 비문학이 비문학.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라서 내용이 또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문학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 좋아요. 네. 사실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학도 막 그렇게 막 가벼운 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서도 어렵고 문학도 어려운데 맞아요. 그 어려움의 결이 살짝 다르거든요. 독서는 아까 방금 공으로 비유했으니까 공으로 얘기 드리면 공 자체는 여기다 여기로 옮기는 게임이라는 건 알아. 규칙은 아는데 공이 너무 무거워.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문학은 공 자체는 독서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비교적 가벼우나 어려워하는 네, 나님 하나 재밌는 네, 게 뭐요? 내가 국어 수업을 들어왔다는 걸 지금 방금 실감을 했어요. 공이 나오는 순간 약간 아니, 나 너무 수학의 인생을 오래 살. 아니 근데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해가지고 아 그래요? 다행이다. 좋아요, 좋아. 아 네. 그래서 이 문학이라는 건 애들이 뭘 해야 될지 정확히 몰라서 어려워하는 거라서 문학을 조금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평가원에서 문학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 그 규칙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부터 들어갈게요. 네. 자, 수능 문학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뭐냐 이게 규칙이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네 멋대로 주관적으로 감상하는 거. 2번 작가의 의도와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무조건 2번이죠. 무조건 2번인 것 같죠? 안타깝게도 둘 다 아니라는 거. 둘 다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은 2번이라고 생각해서 또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네. 1번이 아닌 이유는 우리 또 출제자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뻔하죠. 출제자가 가장 싫어하는 일로 적절한 거. 1번부터 3번까지 중에 뭘까요? 1번. 1번이 가장 싫어요? 나는 1번이. 이건 진짜 역대 모든 특강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대답이야. 1번인 줄 진짜. 그래,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이 정도는 그렇죠. 해프닝이죠, 3번, 사실. 3번. 네. 해프닝이고 이게 또 방송 욕심 있으시네. 아니, 3번이 가장 우리에겐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죠. 그쵸. 이건 해프닝이고 이건 재앙이잖아요. 이건 사실. 대재앙이죠. 그죠. 근데 사실 이 주관성을 열어봐요. 그럼 뭐 나는 이런 감상, 나는 저런 감상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관적인 여러 가지의 답이 나오니까 안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왜 잘못됐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문학이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면 작가가 쓴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죠. 문학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건 당연히 동의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역시 이 수능 문학의 목표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어쩌라고? 둘 중에 뭐 어쩌라고 이게 이제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평가원이 이례적으로 또 답을 해줘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감상하는 거 오케이 맞아. 근데 그 감상이 네 멋대로의 주관적인 감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감상. 딱 여기까지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주관적인 감상으로 나아갈 수 있으나 이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물어보지 않고 여기까지만 일단 물어본다. 너한테 요구하는 능력은 이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온다라는 식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때 이 식구를 보고 어떤 생각 드세요? 비가 온다. 뭔 생각 들어요? 비가 오면 길이 적겠죠. 길이 적겠죠. 뭐 짜증 날 수도 있고요. 어제 그런 감상할 수 있죠. 세차했는데 이런 거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누군가는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시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전 솔직히 파전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감상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젖어서 싫어 또는 뭐 아니면 또 다시 쓸게요. 아니 근데 방송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아우 아. 유튜브지만 봅시다. 축축해, 축축해. 그렇죠. 축축하다. 역시. 축축해, 축축해. 뭐 등등 다양한 감상이 있을 수 있는데 유빈 쌤이 이런 감상을 했다고 해서 파전 생각하는 나를 매도하면서 비판할 거예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음. 이런 감상 충분히 비가 오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주관적인 감상들은 열려 있어요. 근데 누군가 만약에 이렇게 감상했다고 봅시다. 화창하다. 이건 선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주관적 감상의 영역을 넘어선 그냥 오독이잖아요. 왜냐하면 화창이라고 하는 표준 국어 대사전의 정의가 비가 온다랑 맞지 않잖아요. 네. 그냥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오답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온다라고 써 있으면 너는 뭐만 해? 비가 오는 그 상황 자체만 객관적으로 글자 그대로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주관적인 감상은 누가 하겠다? 본인들이 하겠다. 선지에 본인들이 써놓겠다. 네가 읽은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감상들을 뭐 해줘?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중요한 건 딴지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를 생각하는 거. 그게 문학이에요. 사실 교육과정의 목표상 치면 문학이라는 것의 본질에 있어서 당연한 거긴 해요. 왜냐면 누군가의 나라와 다른 감상을 배척하는 게 교육과정의 목표는 선생님 궁금한 네. 게 있어요. 그러면 확실한 정답 보통 그러니까 왜 수학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게 뭐 3번 또는 4번 이런 거 없잖아요. 맞아요. 확실한 정답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4번은 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판단. 아, 지금 방금 아주 좋은 질문 했는데 그 선지 내에서 즉 이 화창하다라고 하는 명확한 오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못 보고 다른 거 대해서 이 정도면 어쩔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저울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냥 상황 글자 그대로를 읽는다. 주관적인 감상은 선지가 하니까 그걸 뭐 할 수 있으면 된다? 수용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평가원이 우리에게 요구한 능력치는 감상 능력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수용 능력을 물어보는 거고 감상도 객관적 감상까지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죠. 23학년도 수능이거든요.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 떼래요. 참나무가 썩어가고 있어요. 네. 지가 썩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 그때 그래서 슬프다 이거야. 근데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A 장면 볼게요.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가는 모습은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와 근데 진짜 어. 오랜만에 읽으니까 그쵸? 어떤 느낌이 있냐면 얘는 그리고 쟤는 질문인데 잠깐 있어. 오케이. 썩어가는 참나무 때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와 이거 되게 어렵다. 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국어 잘한 거 맞네. 아주 나 지금 그냥 정확한 글자만 포인트를 읽어. 짚었어요. 글자만 읽어.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짚었어. 이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가는 글자 그대로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린다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지? 순환적 관계라는 글자를 선지에 박아놓고 이러한 감상을 누군가가 한 거잖아요. 네. 그걸 내가 이제 읽은 지문의 객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순환이라고 했는데 순환이라는 건 돌고 돌아가야 돈다라는 사전적인 정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순환이 되려면 썩어갈수록 흔들고 네. 흔들수록 뭔가 썩어가야죠. 있어야죠. 근데 그 글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끝나니까. 그렇죠. 그냥 순차적인 관계이지 순환적인 관계가 인과는 아닌 되는 건데 그렇죠. 결말로서 맞아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거 틀린 친구들은 왜 많이 틀렸을까요? 그냥 자연이라고 표현에가 하면 들어있어서. 뭔가 순환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관, 자기 스스로의 감상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주관적인 감상을 했으니까. 좀 정답률 낮은 거. 이거 당시 수능의 오답률 8위였거든요. 와. 야, 생원인지 초관인지 네 말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네. 라고 하면서 야, 우리 조상이 남쪽에서 양반으로서 진사급제하고 잘 나갔어. 그런데 갑자기 모함을 입어서 변방으로 쫓겨나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 여기 말씀과 관련해서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자,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X. 왜 X예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있고 힘듦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사회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아요? 사회 부조리에 대한 억울한가? 내용이 아니어서? 자, 사회 부조리.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사회 부조리와 관련해서
유빈 쌤이 이 글자를 읽었을 때 부조리라는 생각은 처음에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함을 입었는데 이게 진짜 올바른 일이 아닌데 모함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쁜 일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회가 무엇이다? 부조리는 그렇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즉 선제적으로 부조리라는 단어를 생각하진 않았을지라도 뭐 할 수는 있죠? 허용할 수 있는 글자가 있죠.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아까 근데 말했듯이 해결하자는 없잖아요. 그렇지, 정확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국어 잘한 거 맞아 보니까. 아니 만점자래요. 국어 만점자. 맞죠? 다른 사람 진짜야.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아 진짜요? 집중한 거 맞죠, 쌤? 와. 다른 사람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근데 너무 재밌다. 그래서 X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쵸. 이것도 선배들이 왜 이렇게 틀렸을까요? 아 선배들 아니지. 학생들이 왜 이렇게 틀렸을까? 제가 많이 선배죠, 아이들. 그렇죠. 거의 조상이죠 뭐. 근데 왜 이렇게 틀렸을까? 사회 부조리까지는 내용이 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또 사회 부조리가 있으면 이 속에 해결해야 되지 해결하자고 하는 않을까라는 말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주관적인 감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즉 너한테 선제적으로 나아가지 마. 하고 글자 그대로만 파악하고 거기 있는 것을 바탕으로 확인을 해. 수용을 해. 뭔지 라고 하는 알겠어. 게 평가원의 목표죠. 그럼 이렇게 명확하게 출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이제 들어서 요즘에는 뭐 문학의 독서화다 또는 문학의 비문학화다 이런 말도 써요. 문학이 마치 그냥 비문학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막 푸는 그러한 경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이 게임의 규칙을 알려주는 측면에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문학에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그런 개인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풀지 말고 비문학 네 글 읽는 것처럼 풀어라 그냥 하고 하는 방향성을 정해주는 데는 좋으나 이게 마치 용어 자체가 문학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잖아요. 왜냐면 아까 봤듯이 그냥 평가원이 의도하는 바예요. 어느 하나의 감상만을 무조건 네가 옳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현상이에요. 어떠한 수용할 수 있는 감상들을 수용해 주는 것. 하지만 글자 그대로 오독인 것들은 걸러내 주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문학 교육 과정 자체예요. 그냥 목표이고 국어의 12년 교육 과정의 목표예요, 이게. 근데 이런 걸 낼 때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막 치사하게 아무거나 가지고 글자 틀렸지 막 이렇게 내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정서를 파악하고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이 장르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 엎는 선지의 유형들이 좀 패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얘도 정답률 50%인데 이게 수학으로 치면 좀 50% 많이 맞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수학은 극단적이에요. 수학 극단적이죠. 근데 50%면은 많이 틀린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요? 이 문학에 있어서도 50%면 많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향아,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하고 있어요. 그 옛날이 뭔데? 우리 그때 콩밭임 하던 때 있잖아. 콩밭임 털던 때거든요. 그런 미개지로 가자.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그때 옛날로 가자. 우리 옛날에 싱싱한 마음밭 그때 있잖아.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나가려는 의식을 보여주는 군이라는 감상을 누가 했죠? 이거 허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X. 왜 X요? 미개지로 가자의 내용은 있지만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출연진을 잘못 섭외했어. 맞아? 잘못 섭외했어. 맞아요? 이건 100% 피디님의 실책이야. 아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아니. 내가 지금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쌤. 내가 어렸을 때보다 국어를 좀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큰일 났네. 나는 수학 다 까먹었는데. 아니 왜냐면 수학을 계속 하잖아요. 네. 쌤이 말한 그 포인트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만 맞아.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표현이 이 안에 있는 것에서 제가 확대 해석한 모든 것들은 틀린 거네. 와, 나 소름 돋았어. 아니, 우리 대학 교수님이 매일 수학의 정석을 매일 푸시거든요. 한 문제씩 꼭 매일 푸신대요. 그래서 왜 푸시냐 하니까 그 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푼다는 거야. 와. 그런. 쌤 그럼 오늘의 교훈이 수학을 열심히 하자가 돼요. 큰일 나네. 그러네. 나만 좀. 나 가야겠네. 근데 와 그렇다. 하여튼. 아니 애들에게는 의미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그냥 돌아가자라는 거지. 지금 이동하자라는 것이 이동하자라는 거지. 그쵸. 확장을 하자는 게 아니죠. 확장은 맞아요. 사전적인 정의가 본인의 걸 그러니까. 유지한 상태에서 멀티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 하자? 본인의 거 버리고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되죠? 요런 거예요. 그러네.
아니 나중에 재밌다, 올림포스 쌤. 국어 하나 수업 좀 해줘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재밌다 근데 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음. 방금 봤던 것이 그냥 생뚱맞은 함정이 아니라 음. 이전에도 나왔던 거예요. 여기도 봐. 강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배가 빨리 가는 거예요. 귀범이 돌아오는 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조선의 후름라이드가 된 거야. 그래서 엄청 빨리 가. 그래서 아득하던 앞산이 막 뒷산처럼 네. 보이는 그 정도로 빨리 빨리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다가 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음. 근데 그때 선지가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현상. 빨리 가서 막 좋다고 하니까 흥취를 북돋는 거 맞죠?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이 산으로 옮겨가는 자연현상이라 볼 수 있겠군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옮겨간다라는 것의 역시 사전적인 정의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이제 그만 아, 여기가 되는 거죠. 아니지.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계속 배 타는 걸 즐기고 맞아요. 있죠. 사실 이거는 그냥 배 타는 게 빠르다라는 느낌일 뿐이지 풍경을 뭐 보여주는? 산을 즐긴다라고까지 할 수는 네.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산 빨리 가는 거 보고 좋은 거 그쵸.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래 어느 정도 가능성 인정. 음. 그러나 문제는 뭐다? 옮겨가는이 옮겨간다가 명확하게 아니지. 틀렸죠. 음. 그래서 X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 어떻게 사실 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떤 문학적 감수성 타고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냥 정해진 영역이 있고 이걸 훈련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게임이랄까요? 자, 그럼 얘도 하나 볼까요? 이거 정답률 40%거든요. 잘하니까 이거 한번 기대가 되네 막 이제 기대가 되네. 자 일단 얘 재밌다. 말고 빌드업부터 할게요. 예. 먼저 그럼 얘부터. 좀 그래, 아는 괜찮아. 시인이 나왔어요. 맞아.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지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괴롭나 봐. 이유가 없을까? 했는데 갑자기 뒤에 뭔 얘기 나와. 그럼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한 내용이겠죠? 네. 그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어. 음.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어. 그럴 때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에 대해서 병치, 나열, 열거한 거 맞죠?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고.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냥 그 사건에 대한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 시대에 슬퍼한 일도 없다라는 것을 반추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그냥 이거이지 않을까? 이거를 단순하게 나열 열거하고 있죠. 잘하고 정확하게 있어요? 병치하고 있죠. 네. 그럼 이 병치한다라는 것, 열거한다라는 것에 재밌어. 관계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상황, 정서, 관계가 이 운문 문학에서의 그 장르적인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것들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관계는 뭐냐면 얘랑 어쩌고 저쩌고 대등한 관계에서 나열을 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하나의 묶음으로 묶여서 열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관계가 뭐다? 유사호응하는 관계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왜곡되게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대등한 게 아니라 얘네들끼리 종속되는 관계로 낼 수 있는 거고요. 유사호응이 아니라 어떻게 상반 대비되는 관계로 바꿔서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관계가 명확하게 왜곡돼서 50만 수험생이 동의할 수 있는 정답과 오답이 나오니까요. 병치했는데 원인이래. 원인이 뭐죠? 인과관계는 종속적인 관계죠. 얘 때문에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종속관계로 대등을 왜곡한 거예요. 이런 거죠. 같은 원리로 근데 쌤 잠깐 아까 거 질문 있어요. 해요. 근데 아까 그 시를 보면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괴로움의 이유가 없을까에 나오는 저 멘트를 네. 그냥 자기가 나는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라고는 네. 하지만 그게 진짜 본심이 아닌 것이라고 아. 확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시대에 대한 무관심이 원인이라고 하지 않고 시대를 사실은 좀 속상해하지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개인적인 주관으로 그냥 운 좋게 맞은 거예요. 운 좋게 맞은 거구나. 윤동주든 뭐든지 간에 김소월이든 뭐든지 간에 그와 관련된 이 사람의 뭐 배경을 주지 않았어. 그러면 그 관점으로 절대 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왜 우리 때는 나 때는 그랬잖아요. 왜 대상을 뭐 그녀 이렇게 나오면 그게 다 조국이고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그렇게 그게- 안 하는 거네 그러면. 그건 수능 때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쵸. 네, 내신에선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면 해석할 때만 그렇게 해주는 그렇죠. 거구나. 내신은 그렇게 가르쳤으니 네. 가르친 걸 확인하는 시험의 본질이 내신이니 어. 그렇게 낼 수 있는 거지만 수능에서는 누가 뭘 배운지 어떻게 알아? 사고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방황이라는 상황 자체를 읽었는지만 물어보는 거죠. 그쵸. 같은 원리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제, 오늘, 내일은 사실상 다른 시간이지만 다 유사호응하는 관계로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시간을 나온 거죠. 근데 갑자기 변화한대. 그럼 서로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는 종속을 건드렸어. 대등이 아닌 종속으로. 얘는 유사호응이 아닌 상반 대비로 건드렸죠. 이런 식으로 건드려서 왜곡된 선지를 내는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본 게임이 왔어요. 이제 자, 저기 저 담벼, 네. 라일락, 별, 그리고 개똥 있어요. 얘네들 다 내 언어 속에 서래요. 내 언어 속에 들어와. 내가 내 언어한테 자유를 줬거든. 그러니까 내 언어 속 자유가 있으니 그 안에서 자유롭게 뭐 서든지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바로 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선지, 이거 맞을까요? 담벼 안에서. 담벼을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맛이 안 나네, 맛이 안 나. 맛이 안 나. 맞아요. 아니 이거 40%라고. 아니, 빌드업을 해주니까 이러면- 재밌다. 이러면 수학에 비해 국어가 너무 뭐 없어 보이잖아. 아니에요. 나도 막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그냥 얘도 나열된 대상들 중에 하나죠. 대등한 관계들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얘를 따로 특수하게 배경 설정을 해버렸죠. 원래 같은 관계여야 되는데 그쵸. 관계가 왜곡된 거죠. 이러한 선지. 되죠? 음. 그럼 이제 소설 가볼게요. 시 너무 잘하니까 소설, 고전 소설이에요. 자, 정답률 47%. 이거 오답률 6이에요. 얘는 6위. 네. 25학년도 수능에.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 그냥 이 사람 직책이에요. 네. 대원수는 군대 내 최고 계급입니다. 정을선이 지금 자기 황제한테 DM 보내는 거예요. 야, 제가 절하고 아뢰나니 신이 서흉을 쳐서 사로잡고 네. 백성을 위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집에서 급한 소식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중군장, 자기 부하 장수에게 맡기고 자기 혼자 올라와 본 거예요. 즉 전쟁터에서 나만 따로 온 거죠. 원수가 중군장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잠깐만, 원수가 원수예요. 중군장에게 맡겼잖아요. 맡겼죠? 그럼 맡겼죠. 아니잖아요. 서용을 자기가 치겠다고 말을 한 것 뿐이지 일단 맡고 있어라라고 한 거지 서용을 치라고 한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맞아요. 일단 이 서용을 사로잡고가 틀린 건 맞아요. 네. 근데 이거 뭐야? 서용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내가 백성을 위로한 다음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미 서용은 이미 뭐야? 잡았어요? 이제 박살 났죠. 그러니까 서용을 사로잡는 것은 중군장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본인이 이미 하는 끝난 과거니까. 이걸 미래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에서 본질, 상황, 정서, 관계였잖아요. 그럼 서사 장르, 소설에서는 본질이 뭐예요? 사건들 간의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당연히 본질이겠죠. 이미 한 걸 다음에 하라고 하는 것처럼 아직 안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선후 관계 왜곡 근데 관련해서 되게 신기한 게 쌤, 모든 그 지문의 틀린 부분을 찾는 게 무슨 오타 찾듯이 정확한 이유가 딱 있네요. 그렇죠. 정확한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냥 생뚱맞게 여기서 그냥 처음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2017학년도까지만 일단 넘어가면 용골대가 열받아가지고 자기 군중들한테 호령해가지고 야, 활 땡겨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공격을 하는데 화살이 무수하게 쏘긴 쐈는데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어때? 호령해서 일시에 이제 불을 놓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봐. 화공이 실패하자 화살로 피와 당을 공격해요. 순서를 바꿨구나. 그래서 역시 선후 관계를 왜곡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나와요? 바로 작수 26학년도 수능까지 나와요. 작수가 작년 수능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아니, 작수. 아니 여기 본 애들은 다 알 거야. 작수. 오케이. 호랑이가 새로운 거 배웠어. 내려와가지고 이 자라 본 거야. 이거 뭐냐 신기하게 생겼다 네. 라고 한 거죠. 모양새를 막 묘사하면서 이거 둥글둥글 이상한데 자라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야 니 뭔데?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야 이거 뭐야? 너 갑자기 얼굴 딱 빼가지고 이거 뭐지? 하면서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랑이야. 그러니까 자라가 호랑이란 말 듣고서 놀라서 전 자라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선지 외양이 주목하여 관심 보이는 거 맞죠? 네. 근데 자라는 호랑이보다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그냥 같은 논리죠. 네. 이해되죠?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쉽든 어렵든지 간에 사실상 얘만 봤을 때는 그냥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답률이 낮거든요. 맞아.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내든 쉽게 내든지 간에 언제나 낼 걸 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문학 개념만 볼까요? 뭐 개념 공부 다 하니까. 사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하품 나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막 지문 막 오랜만에 읽으면 눈에 다행이다. 안 들어올까봐. 좋아요. 아, 독서를 안 한 지가 100년이 의도했던 정답률은 아니지만 자, 우리 26학년도 수능에서도 역시 문학 개념 문제가 나오는데 네. 그때도 선택률이 21%나 오. 있었던 한번 선지를 볼게요. 네. 진짜 이 시는 사실 연계 작품이긴 해요. 근데 어쨌건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지금 자연물에 대해 얘기하죠. 그때 자연물을 관조하는 게 맞냐라는 선지거든요. 탈속은 나중에 보고 관조를 한번 볼게요. 그때 관조가 그럼 뭔데 개념 정의가 이거예요. 고요한 마음으로 어떤 사물 현상을 관찰하는 게 관조예요. 됐죠? 네. 자, 그럼 얘 관조 맞을까요? 자연을 관찰한대. 관찰하고 있는 건 없지 않아요? 아 근데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햇살을 관찰하고 있는데 햇살이 어쨌든 감나무 잎새에 비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그늘에 누워서 관찰까지는 아니어도 관조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또? 관조는 맞다. 애매하네. 관조가 모르겠다. 관찰이야. 그래요? 그럼 너무 관찰은 약간 관찰이라는 건 보는 건데 시선을 뒀다는 거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묘사를 했다라는 건 그 대상을 봤다는 걸 전제해요. 보진 않았는데.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반짝이고 있고 평상 그늘 아래 평상 놓고 그렇지만 그러고 있어. 감나무 잎새가 반짝이는 게 어디 햇살뿐이랴. 어. 그러면서 거기에 누워 있는 거지 보진 않았잖아. 아, 모르겠다. 어, 일단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였어요. 무언가를 묘사를 했다고 했을 때 이건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딴지 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딴지 거는 게 아니라 네네네, 허용하는 그쵸, 관점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뭔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건 그걸 봤다라는 그 감상 허용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관찰 맞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X야. 왜 X일까? 뒤에가?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하라며. 근데 고요한 마음이 엄청 애매하죠. 네. 고요하다는 게 뭘까요? 평온한 마음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 고요하다는 건 소리가 없다. 근데 마음이 고요하려면 마음이 뭐 없어야 돼. 즉 감정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럼 감정어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뭔가 영탄적인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격정적인 어느 의지 지향의 표현을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관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관조의 이 고요한 마음이라는 사전적인 정의에 어긋나니까. 94학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관조를 출제함에 있어서 그냥 계속된 기준이에요. 와. 이 기준을 바탕으로 냈을 때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죠. 확실하니까. 이해돼서. 그럼 영탄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그냥 감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감탄의 형식으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형식은 감탄사를 썼거나 아니면 감탄형 어미를 썼거나 뭐뭐요 이렇게 강하게 부르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서리적 표현을 썼거나 서리적 표현은 실제 의문문이 아닌데 의문의 형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햇살뿐이랴? 그렇죠. 저거 때문에 안 돼요? 이야 그렇습니다. 2초 컷이니까 그러니까 1초 딱 바로 아니지 땡 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관조라는 단어가 유명한 거예요? 관조는 이 세계에서 지금? 이 세계에서 유명하냐? 그냥 일단 그래야지. 내면은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 선지긴 해요. 왜냐면 애들이 그냥 관조라는 정의 자체만 공부하고 나름 대표적인 화풀이네. 예시만 공부하고 문학 개념을 끝내거든.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역대 평가원이 어떻게 기출했는지 보고 판단의 기준을 이렇게 습득하는 게 진짜 개념 공부죠. 영탄 썼어, 서리 X랴. 써서 바로 X, 관조 X. 1초 와우. 바로 되는 거죠. 가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쳤어. 명령청유, 그렇죠. 명령청유는 의지 지향이 확실한 거잖아. 그래서 관조 관망이 될 수 없다가 되는 거고 이것도 외로워요 감정어가 있죠. 그러니 아무리 어조가 차분하다고 하더라도 관조적 자세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감정이 직설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간단하죠. 근데 이거 요런 약간 겁니다. 좀 치사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은 고요한데 말투만 그랬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햇살일 뿐이랴. 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너무 공식화된 느낌이랄까? 공식화된 느낌이랄까? 그냥 서리적 표현을 쓰는 의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햇살뿐이 아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데 햇살뿐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의도 자체에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 약간 비꼼? 내가 말하는 걸 강조하려고 왜 이렇게 갑자기 타락했어? 막 세상을 이렇게 나쁘게 봐. 그럴 뿐이랴 비꼼이 아니고 뭐 이 세상 잘못됐나?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냥 아름답다라고 해도 되잖아.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하면 아름답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막 물고 앉아 있어. 근데 어떻게 관조가 되냐고. 감정어가 자주 정확하게 나왔네.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약간 탈속도 그래서- 있잖아요. 탈속 마지막 이것만 하고 딱 끝낼게요. 세속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거. 즉 속세를 이탈하는 거거든요. 속세를 이탈한다는 건 뭐냐? 속세가 뭐예요? 세상 그렇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속세예요. 즉 사람들이 있는 곳이 속세야.
박제3의 추억에서 진주장터 오, 나 이거 생 알아. 어물전에는 바닷밑이 깔리는 해다진 어스름. 이게 슬픈 시잖아요. 네. 우럼매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한다는 한이던가. 우리 엄마 장사했는데 장사 안 돼. 그래서 남았어 고기가. 그래서 정말 한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시적 공간의 탈속성 절대 맞는지. 아니죠. 이게 만약에 탈속성이 맞으면 이건 사실상 우리 엄마 이거 완전 그렇지 이거는 생업에 대한 한을 가질 게 아니라 시장 조사를 다시 해야 돼. 어떻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옛날에 막 안분지족의 삶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탈속성? 오, 예습하고 왔어요? 이거 내가 볼 때 유출 의혹이 있어. 보다 보니까 그거 나왔어요. 아니, 고전 씨가 이런 데 나오는 거. 그래 이거 유출될 수 없는데 왜냐면 내가 방금 전에 만들었거든. 방금 전에 이거 직전에 만들어서 지금 준 거라. 그 나 이 시 알아였어요. 그래요? 옛날 자연에 은거해서 안분지족하는 그 옛날 사람들 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탈속적 세계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들이랑 모여 살지 않고 그죠. 그냥 혼자서 자연에 들어가서 있어봐야 자기 시종 정도 그 정도 있는 어. 거죠. 근데 우리 옛날에 박용래 월운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도 산골짜기로 막 들어가요. 들어가서 아주 외딴 산골짜기 마을에 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을에 살지만 탈속성이란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주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마을을 형성하고 사는데 마을을 형성했죠. 마을이라서 그래. 사람들이 혼자 모여 살면 살잖아 안 없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닌 거예요. 탈속이라는 건 속세를 벗어난 거. 근데 속세의 사전적 적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 그거거든요. 이제 완전 산 기슭이야.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나의 집을 짓겠다.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을 얘기하고 있죠. 집은 그래서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집을 지으리.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마을 형성할 생각은 없네. 마을 형성을 생각. 그러면 탈속이겠다. 아 탈속이고. 그런데 집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 집까지는 이 집이 있어 아니, 이렇게. 집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 산골짜기야. 큰 길을 놔둬서 큰 안 길을 돼요? 앞에 두고 누가 지나다녀? 사람들이 앞에 지나다니죠. 근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집이야. 어. 집인데 멀리 떨어진 데 길이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녀. 네.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럼 이건 뭐다? 속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탈속이라고 할 수가 없는 없어요. 거죠. 그 약간 근데 탈속. 객관적 거리가 없잖아, 쌤. 객관적 거리가 뭐야? 왜냐하면 큰 길이 있지만 그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가끔 떨어지는 계속 떨어져 있지 않아서 다 정리하고 말해줄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큰 길은 있겠죠. 오케이. 어쨌든 멀리 있어도 그죠? 근데 큰 맞아. 길이 너무 앞에다 뒀기 때문에 탈속이 아니다인 거예요. 너무 앞에다 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음. 그 큰 길이어서도 아니야. 그냥 길이 있는데 길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어. 지나다니는 길이야. 어.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고 음. 그런다면 그거는 탈속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 왜냐면 그냥 그렇죠.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인 거지 탈속은 아니다인 그렇죠. 거예요. 그냥 여기 뭐 자연 좋은 곳에 살고 싶다 그냥,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 탈속이라고 볼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학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문학이 더 좋아요? 아니면 비문학이 더 좋아요? 아 저요? 저는 둘 다 좋아요 사실. 왜냐면 이게 어쨌건 평가원의 코드가 반복이 되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좋아요. 어떤 코드 안에서 계속해서 기출이 누적되면서 반복되어 올 때 내가 정리한 그 코드에 맞게끔 지금 출제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애들한테 묶어서 설명해주고 그럴 때 애들 실력이 약간 좀 비약적으로 형성되거든요. 그렇죠. 같은 출제 원리를 가진 것들을 이렇게 계속 모아줘. 그럼 체화가 딱 누적이 돼요. 본인이 스스로 볼 때에도 혼자 볼 때에도 아 이거 그 원리 그거다라고 하면서 기출을 이제 보기 시작해요. 그냥 단순히 풀고 소진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분석이 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기분이 좋달까. 그게 되게 재밌는 거죠. 새로웠어요. 새롭죠. 이렇게 해본 적은 없었어. 네, 수학도 이렇게 쉽게. 나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큰일 났는데. 좋습니다. 야 많이 준비하면 안 돼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재밌다. 재밌죠? 네. 네.